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2년 4월 첫째 주 4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2022년에서 아마도 4월이 가장 헤비급 트랜짓들이 모이면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4월 첫째 주 있습니다. 화성과 토성의 회합. 아무래도 2022년 12월에 목성하고 토성의 회합이 있었기 때문에 점성술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목성하고 토성의 회합을 그랜드 컨정션이라고 그러고 그 아래로는 다 쩔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목토합 이하에서는 다 이제 고만고만한 구조들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화성 토성의 회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년에 한 번 정도 벌어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5일에 벌어집니다. 근데 이 화토합 4월엔 화토합 말고도 목성 해왕성 회합이라든가 금성 목성 회합 같은 굵직굵직한 구조들이 다 이제 4월에 몰려 있기 때문에 3월도 만만치 않았는데 4월엔 좀 더 2022년이라는 시기에 방점을 찍고 넘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첫째 주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수성하고 알게니브, 페가수스살이 감마성이거든요. 이게 4월 1일 정오 부근에 이제 만나죠. 수성 알게니브는 좀 세게 나가도 되는 그런 신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좀 평소보다 공격적이고 조금은 이제 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법을 우회하는 위법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내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압박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압박을 해서 법을 근거로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뭐 경고, 협박 뭐 이런 거죠. 사과나 배상 같은 거를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말하자 합의금 장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에 그런 걸 하기에 좋은 날이고, 그리고 또 평소라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좀 강한 액션을 취했을 때 결과가 부작용보다 결과가 더 좋을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엮여있는 상대방이 있을 때 서면으로,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해가지고 열을 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중하게 서면을 통해서 정식 항의를 하거나 빼도 박도 못하게 공문을 보내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대충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그런 식의 서면 혹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괜찮은 날이에요. 뭐 안 싸우는 게 좋겠지만 세상에 답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답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귀찮게 굴면 어쩔 수 없이 좀 세게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에 적당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수성이 지금 이때 아마 평균 속도의 170% 아주 빠른 때입니다. 아주 빠른 때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에 1.8도, 2도 가까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수성이 재빨리 이틀 만에 많이 움직여서 4월 3일이랑 4월 4일 새벽 사이에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성인 알페라츠랑 만납니다. 자, 수성하고 알페라츠 조합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특히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경쟁을 거쳐서 내가 그걸 이겨야지 성과를, 그러니까 결과를 받아드는 그런 일들 있죠. 말하자면 공개 입찰이라든가 혹은 뭐 분양 신청 같은 거, 혹은 공모전에 뭔가를 낸다든가, 혹은 블루오션을 찜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만 찜한 게 아니야. 다른 회사도 같이 찜했어요. 이때는 속도 싸움이죠. 신규 아이템 런칭 같은 거. 이렇게 경쟁을 거쳐서 이겨야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서 수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기가 쉽습니다. 근데 알페라츠는 원래 좀 이렇게 아락바락 달려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알페라츠는 학교 다닐 때 꼭 한두 명은 있죠. 공부 전혀 안 한 척하고 엄살 부리다가 나중에 1등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페라츠의 체면이라는 건 나는 절대 절실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나는 우수해, 뭐 이런 거에 조금 재수 없어요. 나 안드로메다 자리가 좀 그래. 근데 알페라츠가 수성하고 만나면 알페라츠가 감추고 싶어하는 이겨먹으려는 그런
성취욕이라고 불러도 되고 호승심이라고 불러도 되고 내가 최고를 먹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 같은 게 있는 별이거든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알페라치의 욕심이 유독 수성하고 만났을 때 겉으로 잘 드러나요. 안 그러던 놈이 이러면 아무래도 좀 뒷담화가 생기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너무 열성적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달려들다가 욕을 좀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대놓고 절실하게 굴면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뭐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4월 5일에 화성하고 토성이 이렇게 만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병궁 22도에서 4월 5일에 화성과 토성이 회합을 이루어요. 화성도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명목상 외행성이기 때문에 외행성 간의 회합입니다. 그래서 전후 일주일 정도는 좋게 유효기간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3월 말부터 4월 둘째 주까지는 이게 화성 토성 회합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점승술에서 대표적으로 흉성으로 두는 두 행성의 만남이다 보니까 우리가 흉하거나 험하다고 부를 수 있는, 그렇다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모든 형태의 흉사가 이때 주변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합을 이룬 도수 자체가 물병, 그러니까 보병궁이죠. 보병궁이가 토성 사인이야. 게다가 또 잘 보면 화성텀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은 사인도 텀도 모두 다 흉성 구역이기 때문에 이번 화성 토성 회합은 외견이나 실질, 안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겉과 속 모두 다 쌀벌해요. 뭐 하나 마스킹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 천궁도에서 주요 가뭉점이나 행성이 고정궁 19도에서 25도 사이에 위치한 분들은 이 흉사가 나랑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게 험하긴 한데 정말 화토합스러운 화토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풀 벗겨내서 잘 살펴보다 보면 화성텀이잖아. 그러니까 화성 입장에서는 자기 도모사일 로드랑 만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리셉션을 받고, 근데 토성 입장에서도 화성텀이다 보니까 자기 텀 디스포지터랑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 입장에선 화성이 자기의 텀 로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리셉션은 이루어져 있는 그런 회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 봤을 땐 되게 험악하고 쌀벌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토성이나 화성 양쪽한테 유독 손해만 되는 그런 이벤트냐, 끔찍한 이벤트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도브사일 로드인 토성이랑 만나는 거니까 어떻겠어요?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준비해온 일이 있는데 그걸 이때 끝내면서 이런 뭐 너무 고생을 해서 몸도 마음도 다 축 나고 완전 축 늘어지겠죠. 근데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일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성과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또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토성 입장에서는 화성스러운 사건을 겪는 거니까 되게 당혹스럽고 갑작스럽게 터지는 예측 불가한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트러블 슈팅을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근데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약간의 기술적인 이득, 특히 직업 관련된 어떤 성과 같은 거를 약간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쁜 거라고 보기에는 양쪽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화성하고 토성이 지금 도수가 어떻냐면은 자, 북교점이랑 남교점, 달의 교점 사이에 지금 어때요? 정확한 초파틸 사각 T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토성, 달의 교점이 완벽한 T크로스를 이때 이루는 거예요. 화성 입장에서는 토성하고 만난 후에 한 반나절 후에 그러니까 남곡점이라고 그러죠. 남교점에서 북교점 가는 길에 있는 서던 밴딩이라는 그런 지점에서 딱 만나게 돼요. 자, 토성은 한 일주일 있다가 한 4월 11일인가 10일인가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토합 자체가 이 남곡점과의
회합, 그리고 북교점하고 남교점 사이에서 T크로스를 이루는 그런 되게 개빡신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년에 2년에 한 번 벌어지는 화토합이지만 이번 화토합은 좀 더 빡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점이 관여하니까. 달의 교점하고 이어지는 순간 모든 천체 구조가 그 관련된 사안과 이벤트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커지냐, 단순히 산술적으로 커지냐, 10의 사건이 100이 되냐, 이제 그렇다기보단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익숙한 일상 루틴이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들어오는 나의 어떤 그릇 같은 게 있잖아. 나의 생활 범위라는 게 있는데, 내가 한 일의 결과가 평소 나의 생활 범위를 확 벗어나는 약간 스케일 큰 사건으로 파급 효과가 되게 확대된다는 얘기거든요. 일이 되게 커져.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교점이 관여하면. 그리고 그 노던 밴딩, 서던 밴딩 중에서 서던 밴딩 쪽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서던 밴딩 특유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한을 맞춰서 딱 끝내야 되는 일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정이 생겨. 그러면서 일이 끝에 끝까지 지연이 되면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송사고 같은 거예요. 나면 좀처럼 날 수 없고 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거래처랑 되게 어이없는 사유 때문에 갑자기 계약이 중단돼서 저쪽도 당황, 나도 당황. 근데 어때요? 둘 다 당황했으니까 이걸 풀어나갈 방법이 없어. 노답. 답이 없어요. 그래서 손이 완전 묶여버려가지고 일정 기간 장사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좀 황당한 상황 같은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들어오는데 화토합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흉사의 폭이 커지겠죠. 근데 이 흉사의 폭이 우리가 의뢰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화토합이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런 개인의 운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점정주의라고 하죠. 세계의 어떤 각국의 정세 같은 때 논하는 정세 같은 걸 논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번 화토합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월 말이나 3월 초보다 더 크게 관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일이 크게 터지는 건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쪽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은 시선을 집중을 시키시되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쪽에 집중을 시키는 거를 권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쫙 다 있죠. 왜? 화성하고 토성은 둘 다 외행성이고 얘네들은 느리고 그만큼 얘네들의 흉곽 구조는 유효 기간이 다른 천체 구조보다는 깁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에 화성이 좀 더 움직여서 4월 7일 아침에 화성이 염소자리 델타성인 데네브 알게디랑 만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약간 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아락바락 아둥바둥 매달렸을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열을 너무 올리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봤자 별로 그렇게 얻을 게 없는 일인데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주변 사람들이랑 사이 틀어질 각오로 얻어내야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런 어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진짜 2분, 3분 빨리 가려다가 그게 그 욕심 때문에 사고가 난다든가 혹은 이제 가끔 있잖아 얌차같이 끼어드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냥은 이제 말하자면 욕하면서도 그냥 보내주는데 그날은 왠지 욱해가지고 진로 방해를 해버린 거야. 못 끼어들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정말 욱하는 심정 때문에 여기 목숨을 거는 거죠.
이런 일이 화성하고 대내부 알게디 조합에서 잘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앞뒤가 깨끗한 상태에서 대내부 알게디를 화성이 만나는 거면 그냥 그 정도 애교스러운 레벨에서 끝날 수 있는데, 바로 이틀 전에 화성은 토성이랑 만났고 남곡점하고도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미 화성 입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흉사의 규모가 완전 만방으로 커져 있는 상태에서 불과 이틀 후에 대내부 알게디랑 만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대내부 알게디가 그렇게 밝은 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도가 높지 않아 파워풀한 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잡성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있는 거대한 구조의 여파 때문에 원래는 잡스러운 사건으로 끝내야 될 만한 게 큰 사건으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그럼 진짜 뭘 해야겠어요?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예, 아무리 열받아도 작은 일이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 전후 며칠은 그렇게 욱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2022년 4월 첫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